이 정보 너무 좋지 않나요? 집을 샀는데 아직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홈바이어 입장에서 이빅션, 즉 퇴거 절차를 정의부터 절차, 전략, 실제 사례까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빅션은 집을 새로 산 바이어가 실제로 그 집을 사용하기 위해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거나 세입자가 버티고 있을 때 바이어는 이빅션을 통해 합법적으로 점유권을 확보합니다. 주된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둘째, 리모델링이나 직접 거주를 위해 세입자의 퇴거가 필요한 경우. 셋째, 기존 세입자가 계약 조건을 어긴 경우입니다. 즉 단순히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바이어가 집을 실제로 활용하려면 이빅션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이어가 겪게 되는 절차는 크게 4단계입니다. 첫째, 임대 계약 검토. 집을 매입하기 전 기존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 연장 조항, 보증금 규정이 중요합니다. 둘째, 퇴거 통지 발송. 매입 후 계약 만료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뉴저지에서는 보통 최소 30일에서 길게는 90일 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셋째, 법원 소송 제기. 세입자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퇴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통 언로우풀 디테이너 절차로 불립니다. 넷째, 셰리프 강제 집행.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남아있으면 셰리프가 직접 나와 최종 퇴거를 집행합니다. 이때 자물쇠의 교체와 점유권 이전이 공식적으로 완료됩니다. 효율적으로 이빅션을 진행하는 바이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Cash for keys, 일정 금액을 제시하고 세입자와 빠른 합의를 유도합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Deliver vacant 조건, 매매 계약서에 반드시 빈 상태로 인도 조건을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집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활용, 변호사나 중개인의 공식 문서를 사용하면 협상력이 높아지고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연계, 뉴저지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많은 바이어가 이빅션을 진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리모델링입니다. 뉴저지의 엔티 에빅션 액트가 적용되는 주택에서는 단순히 렌트비를 올리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공사로 세입자가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이를 정당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충분한 사전 통지와 합의 제한은 분쟁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뉴저지에서는 실제로 바이어들이 제도를 잘 활용해 이빅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캠든 파일럿 사업에서는 2개월 동안 30건 이상의 퇴거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결과적으로 바이어들이 소송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CADD 프로그램은 2023년 한 해에만 6,982가구, 2024년에는 8,823가구를 지원했는데 이 중 90%가 퇴거를 피하고 합의로 끝났습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이빅션 프리벤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지원을 받아 연체 렌트를 정리하고 스스로 이사하게 되면서 바이어는 소송 절차 없이 집을 비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뉴저지의 엔티 에빅션 액트가 적용되는 주택에서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퇴거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계약 만료나 임대료 인상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자물쇠를 바꾸거나 전기수도를 끊는 방식은 불법 퇴거에 해당하며 바이어가 역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어라면 법적 절차와 제도를 이해하고 합법적인 사유와 절차를 거쳐 집을 비워내야 합니다. 부자 되는 부동산, 부동산은 선영주.